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아르떼에 나온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책은 72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요. 이 한 권의 책을 한 번에 공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4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하면 이 책 속의 에센스, 완전히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요. 여기 외국인인데요.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이제 앞부분이라는 이런 데도 보면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거의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광팬이라고 할 정도로 일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호기심이나 알면 창조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제 몇 명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일면 그 한 병원 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 인생에 일면 최고의 일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책 속에 일면 에센스만 한번 쭉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이제 여기 책 속에 보면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번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뭔가 의문점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형태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빈치의 심취한 이유, 나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현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다. 햇살이 커튼에 비칠 때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름진 커튼 천의 어떤 방식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 관찰했다. 다빈치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의 대가이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빈치처럼 다빈치의 책을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보고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의 일상의 어떤 그런 스쳐가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단상들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일면 아주 소소한 건데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뭔가 소중하게 아니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나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책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육을 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식하다고 믿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주제넘은 인간들이 있다는 걸 잘 안다. 멍청한 양반들. 그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지식으로 무장한 채 자만심과 거만함에 취해 우쭐거린다. 그들은 내가 책을 통해 배우지 않았으므로 원하는 바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내가 연구하는 주제들은 타인의 말보다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초등학교 정도뿐이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배운 고급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이렇게 이런 배운 사람들이 엄청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면 뭔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알면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어떤 경험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알면 모든 것을 알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알면 그런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정규 교육의 어떤 그런 틀, 어떤 고정화된 어떤 그런 그 플랫폼 그 안에 어떤 그런 그런 것에 알면 뭔가 이렇게 착 그 원칙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다빈치 이야기처럼 다빈치는 뭔가 자기 어떤 그런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알면 그것을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다빈치가 알베르티라는 그런 그 스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다빈치는 알베르티의 논문을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그의 글과 태도를 모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베르티는
모든 언행에 있어 우아함 화신으로 알려졌었고 다빈치는 이런 스타일에 큰 매력을 느꼈다. 사람은 세 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뛰어난 기교를 보여야 한다. 알베르트는 이런 글을 남겼다. 뭐 도시 산책을 한다든가 말타기, 말하기. 이 세 가지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 가지 기교를 모두 완벽히 있겠다면 이렇게 이제 한약에 대해서 열면 완전히 열면 그 알베르티의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것을 중심을 잡고 나는 이것을 한번 잘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혹시 모델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한 알베르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뭔가 뛰어난 기교를 보이고 아니면 모든 사람을 어떤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뭐 한 가지 아니면 또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독서 쪽에는 집중적으로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능력을 많이 기르고 싶고 그래서 독서법이라는 책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삶에 실천을 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같이 독서 토론 모임을 또 만들기도 하고 함께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기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대중 쪽에 앞에서 서는 게 두렵고 떨리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쪽에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유튜브 쪽에는 조금은 뭔가 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그 한 가지를 막 선택 집중 몰입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근데 이제 책 속에 보면 이게 64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순환간 그는 다양한 각도의 광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오목거울 제작법을 200개의 그림 형태로 노트에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빈치는 한 놈만 패라 어떻게 보면 왜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곳을 패는 것 같지만 한 가지에 꽂히면 뭔가 집중 몰입하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어느 한 곳에 지금 몰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몰입 경험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가가 자신을 황홀경에 빠뜨릴 아름다움을 보고자 한다면 그는 그 아름다움의 창조주가 된다. 그가 꼴짜기를 원한다면 산꼭대기에서 본 드넓은 전원지대를 보여주고 한다면 이어서 바다의 수평선까지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 다빈치가 이렇게 다빈치 노트에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진짜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몰입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루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스로 실천에 옮긴 예술적 원칙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 둔 것은 우리로서는 행운이다. 그는 인물의 심리를 포착하기에 가벼운 스케치와 수정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작품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생각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그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혹시 기록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한 7권 정도 쓰면서 이제 그게 기록의 하나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말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좀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런 게 나와요. 황야의 성이라는 히에로니무스의 작품은 처음 인물의 윤곽을 잡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추가됐대요.
이를 통해 그 악명 높은 불성실함의 원인이 단순히 어떤 작품을 중도 포기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작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몇 년씩 놓지 못하고 조금씩 고쳐나갔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다빈치 관련 가장 관심이 많고 논쟁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다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년 전에 뭔가 초벌로 스케치한 것을 20년 뒤에 일면 작품을 완성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불성실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성숙한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는 뭐냐면 다빈치는 알베르티의 저서에 감명받았고 거기 적힌 조언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노트에 옮겼대요. 훌륭한 화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그리한다. 그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의도다. 첫 번째는 쉽고 두 번째는 어려운데 후자는 몸짓과 동작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혹시 다빈치가 알베르티의 저서에 감명받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감명받은 최고의 책은 어떤 건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인물을 그리려 할 때 우선 그 인물이 드러내는 사회적 지위와 감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귀족인지 평민인지, 유쾌한지 심각한지, 불안한지 평온한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다혈질인지 조용한지, 선한지 악한지 고려했다. 판단이 서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얼굴, 매너, 옷차림, 몸짓을 관찰했다. 그러다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을 발견하면 그가 늘 허리띠에 달고 다니는 작은 노트에 기록했다. 시인 조반니 바티스타 어떤 지랄디라는 그 시인이 쓴 내용인데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혹시 영감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하나 대상을 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 들면 저 자신을 좀 반성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면 조금 더 하면 사람들에게 그 CEO들에게 하면 뭔가 선택 집중 몰입해야겠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고민하는 게 뭔지 그분들의 생각은 뭔지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점 뭔지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면 꿈이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알면 한 대목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빈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화가가 자신을 내혹하는 아름다움을 보고자 한다면 그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가 섬뜩하거나 익살맞거나 터무니없거나 측은한 괴물을 보고자 한다면 그는 그것의 창조주가 될 수 있다. 다빈치 노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내용이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선택, 집중, 몰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몰입한다고 한다면 그거 내면 당신이 그 창조를 하는 장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기심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창조의 어떤 대명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들면 인사이트와 영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1탄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